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소상공인 창업 지원 관련으로 희망 리턴 패키지 공고가 떴죠. 그 공고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어가지고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먼저 핵심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고 우리 소상공인 대표님들은 내일 당장 신청서부터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만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무조건 내일 접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컨설턴트 대표님들도 많이 오셨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하시는 소상공인 대표님들한테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실전 SNS 홍보 마케팅이라고 하는 실홍마라는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픈 채팅방 실홍마부터 해서 창업 관련 오픈 채팅방, 그다음에 이제 강의 관련으로 해서 전체 한 5천여 분이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는 현재 뉴미디어 능력개발원이라는 법인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윤컴퍼니라고 하는 개인 사업자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교육 강사로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였던 것 같아요. 2015년도 컨설턴트로 들어와서 그때 2014년 가을 타임에 운 좋게 그런 부분이 있었고 2025년 이제 본격적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그러고 보니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거만 지금 이제 12년째가 되었네요. 강의 경력은 강의 경력을 떠나가지고 와, 온라인 비즈니스 제가 1998년도에 창업을 했어요. 그때부터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온라인 마케팅 쪽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온라인 마케팅으로 더 필요하신 것들이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알려드리게 되고 알려드리다 보니까 이제 컨설턴트도 되기로 하고요. 이런 식으로 활동을 쭉 해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민금융진흥원이라든지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이런 곳에서도 심사평가위원으로 그리고 컨설턴트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재능대학교에서 그리고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 마케팅 관련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겸임교수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정말로 이제 다양한 그룹 활동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대학 강단, 특강, 그다음 기업체 강의들도 많이 진행을 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거는 정말로 몰라서 못 받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고, 그다음부터는 컨설팅을 하든 안 하든, 오프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꼭 소상공인 컨설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작년 한 해만 해도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들을 보냈더라고요. 하반기 소상공인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만난 분들인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대표님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강사는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라 컨설턴트는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그들이 변하고 성장하는 장면을 함께 보는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 같은 경우는 강사라는 직업 그리고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실 그런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막 떨리죠. 그리고 여기 이제 함께 하시는 컨설턴트 대표님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어, 내일 모레 또 컨설턴트 모집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컨설턴트 모집은 매번 찾아보면서 어떻게 또 다양한 우리 대표님들을 만나뵐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정말 정부 지원으로 컨설팅, 교육, 사업화, 무상 지원 자금 다 받으셨던 분들이고요.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씩 이렇게 받으신 것 같아요. 정부 지원 자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도 아마 오늘 정부 지원 자금 희망 리턴 패키지가 궁금해서 오셨던 분도 계실 거고, 작년에 내가 떨어졌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궁금증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궁금증들도 여러분들 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 자금 얘기하다 보면 꼭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이거를 창업 지원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창업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은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창업에 있어서는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창업가 그리고 창업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혹시 창업가와 창업자에 대한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창업가는 사업을 할 의도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창업가라고 하고요. 창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비 창업가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을 안 낸 사람도 있겠네, 맞죠? 예비 창업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뭐 예비 창업자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들을 보면, 지원 제도들을 보면은 예비 창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창업자, 사업자 등록증을 낸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비라는 게 붙었으니까 아직 내지 않고 내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예비 창업자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창업가는 사업을 할 의도가 있는 사람을 창업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기 창업자라고 하면 네, 어떤 데서는 1년 미만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어떤 곳은 3년 미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그러면 재창업자는 어떤 개념일까요? 창업을 했는데 폐업을 하고 다시 창업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재창업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예전에 창업을 했다가 폐업을 하고, 그리고 작년에 사업자를 냈어요. 사업자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 이런 지원 사업을 만났는데 재창업자 지원 사업에 넣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폐업한 경험은 있지만 현재도 창업자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재창업자 지원 사업에는 안 된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 희망 리턴 패키지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창업의 유형에 대해서 구분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창업을 했다 그러면 일반 창업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기술이라든지 좀 고위험, 고리스크를 가지지만 하이 리턴을 또 할 수 있는 벤처 창업, 기술 창업 파트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창업이라는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죠. 맞죠? 소상공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혹시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이면 소상공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채팅창에 한번 남겨보실까요? 이 정도 금액이면 매출이 이 정도면 소상공인 아닌가요? 한번 남겨보실까요? 음. 자, 금액은 한번, 우리 박수영 대표님 1억 미만이 소상공인이냐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음. 자, 우선 여러분들 채팅창 한번 남겨주시고요. 소상공인이라고 한다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이 네 가지는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소상공인 사업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타 업종은요? 저는 식당을 하고 있어요. 저는 도소매를 하고 있는데요. 네,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훈이 대표님, 120억. 네, 맞습니다. 소상공인은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 10억 이하, 음식업이라든지 이런 쪽들, 그 다음에 제조업 같은 경우는 120억 이하를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금액들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김희정 대표님께서 상시 근로자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인 미만, 10인 미만이라고 하는 거는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따진다. 이게 또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식당에서 주말에 알바를 많이 써가지고 주말에는 직원이 한 20명 돼. 그런데 평일에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불렀나요? 예, 주말에는 10인 이상인데 평일에는 한 4인밖에 없다. 그래도 평균으로 내게 되면 네, 6인, 7인 정도가 나올 수 있죠. 이러면은 소상공인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140억으로 바뀌었군요. 제가 이 100단위 이상은 별로 안 돼가지고 그런가 봐요. 네, 우리 김민정 대표님께서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기준 제조업은
14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소상공인인데 1인 창조기업이라는 것도 있죠. 우리나라는 1인 창조경제지원센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역별로 다 있어요. 창조경제센터가. 그래서 1인 창조기업한테는 또 별도의 지원 사업들이 들어갑니다. 네, 박한명 대표님, 1인 출판업도 소상공인에 해당되나요? 네, 해당이 되십니다. 자, 그래서 1인 창조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혼자 사업 시작하면 1인 창조기업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그냥 팁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 오늘 사업자 등록증을 냈는데 오늘 직원을 뽑으시면 안 돼요. 직원을 오늘 뽑아가지고 오늘 같이 일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네. 1인 창조기업은 혼자 사업을 시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사업자 등록증을 냈으면 직원은 내일 뽑는다. 아니, 그거 하루 차이가 무슨 기준인가요? 그럼 하루만 1인 창조기업인가요? 아니요. 예, 1인 창조기업은 혼자 창업을 했으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을 받고요. 그로부터 1년 동안은 유예를 해주고 있으니까 직원은 그 다음날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양한 혜택들이 많아요. 1인 창조기업 또 별도의 혜택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자금이라든지 교육 컨설팅 그리고 장소, 사업장도 제공을 해주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1인 창조기업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1인 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 에이전시 뭐 등등으로 창업 속성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를 느끼실 겁니다.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인적 자원 중요하죠. 네, 나와 나의 직원들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나의 창업 아이템은 탁월한지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의 마케팅 자본을 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매출을 만들 수 있을 건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창업의 핵심 요소다. 어? 뭔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계시나? 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사업 계획서에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작성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업 계획서는요, 오늘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 계획서에도 이런 부분들이 항목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창업을 결심을 하셨으면 적성 검사라든지 아이템 탐색이라든지 어떤 타당성 분석,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우리 서상모인 대표님들, 제가 그 서울 지역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창업 아카데미 강의를 갑니다. 강의를 가서 마케팅 강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죠. 대표님들 꼭 사업 계획서는 쓰시고 사업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라고 하면은 전부 다 알았대. 그리고 나서 연말에 그분들하고 같이 다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사업 계획서 다 쓰시고 사업하신 거 맞죠?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게요? 그 중에서 90% 대표님들은 내가 있잖아. 인테리어 하고 뭐 이것저것 준비한다고 사업 계획서를 안 썼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90%예요. 예, 사실은 우리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정말 사업계획서 쓰시기가 힘드시다라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앞서 봤던 창업의 필수 네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업계획서 여러분들 누구한테 보여주는 건가요? 사업계획서는 세 분류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분류는요, 바로 저예요. 사업자, 우리 대표님들이에요. 대표님들이 내가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사업 아이템은 뭘로 할까? 그리고 이름은 나는 어떻게 상호를 정할까? 그리고 나의 고객들은 누구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누구에게 나의 고객은 어떤 사람들이고 누구에게 내가 마케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적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투자할 금액은 얼마다? 이런 것도 나오겠죠. 여기에서 또 나오는 게 뭐예요? 그쵸. 투자를 했으니까 얼마를 벌어야 되겠다.
손익분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얼마를 벌기 위해서는 또 얼마를 투자를 하고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겠다. 그러면 이 금액은 얼마로 내가 진행을 하면 좋겠다. 라는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이게 나오게 되면 내가 이 사업을 할까 말까 다시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고민은 더 좋은 사업 방향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사업 계획서예요. 우리 소상공인 대표님들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무리한 사업 계획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뒤에서 사업 계획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구한테 보여주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동료, 가족, 네, 직원들이 되겠죠. 이들에게 뭐라고요? 야, 나는 있잖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거고,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어떻게, 5년 동안 어떻게, 10년 동안 어떻게 진행을 해서 내가 너에게는 5년 후에 내 자리를 물려주겠다. 뭐 이런 비전 같은 거를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사업 계획서에 녹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사업 계획서는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다들 생각하신 것처럼 투자자죠. 맞죠? 돈 주는 사람. 그게 정부가 됐든, 뭐 투자 기업이 됐든, 엔젤이 됐든 간에, 어쨌든 간에 누군가에게 투자를 받는다. 그러면 그분에게는 뭐라고 보여줘야 되나요? 바로 제가 63 빌딩에서 그 IR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기업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이템에 대한 기능들에 대한 설명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끝나고 나서 해외 변호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사님, 이거 있잖아요. 투자를 받으시려고 하면 그런 것보다는 투자자에 맞춘 입맛에 맞는 이야기들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실수구나. 그리고 나서 정말 며칠 동안 또 막 신경을 씁니다. 그 다음에 강남에서 한 투를 만나서 아야를 해요. 그 자리에서 아야를 하는데 기술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만큼 벌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시장에 대한 발전 가능성, 그리고 지금 현재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그 돈을 준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보상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15억을 투자를 받았죠. 사실 그런 것들이 정말로 투자자에 맞는 부분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사업 계획서라는 거는 누군가의 입맛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내가 실패와 성공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업 계획서 꼭 써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요즘은 홈택스에 가서 그냥 하셔도 돼요. 맞죠?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죠. 세상의 공무원들 중에 가장 친절한 공무원들은 세무서에 있는 1층에 사업자 등록 만들어주는 세무서 공무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지 세금을 거둘 수가 있겠죠. 저는 이런 얘기도 해봤어요. 제가, 자, 이제 이건 우스개인데, 근데 진짜로. 아, 이번에 이제 상호를 변경을 했는데, 상호를 변경하면서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딱 받고 나서, 저 쫄대 좀 몇 개만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니까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신규 때는 주거든요. 사업장이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딱 주잖아요. 그것도 이 세무서 이 쫄대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세무서께.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몇 개 더 주세요 그랬더니 저를 빤히 보더니 아, 사업자 변경은 하나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 꽂아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요? 이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신다. 그러면 제일 불친절한 곳은 어딜까요? 네, 세무서 2층에 있는 분들 있죠. 소득세, 법인세가. 네, 근데 가면 가자마자 왜 세금 안 냈어요? 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세금은 제때제때 챙겨서 내시는 걸로. 자, 우리가 이제 국비 정부 지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제약 사항이 있죠. 어떤 제약 사항이 있나요?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신 분들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나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야? 그러면 세무서에 가서 이렇고 저렇고 사정을 얘기하시고 미납이 아니라 뭘로요? 언젠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하는 확인서를 받아오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희망 리턴 패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2천만 원 그냥 드린다. 예? 그냥 준다. 그냥 준다고요? 누가요? 누가 주는데요? 예, 그냥 줍니다. 정부에서 그냥 준대요. 우리가 이제 보통 정부 지원 사업에서 패키지라는 단어 있죠. 이 패키지라는 단어는 뭐가 들어갔느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뭐 도약 패키지,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패키지라는 거는 돈만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다양한 교육, 컨설팅, 그다음에 사업화 자금 등등 여러 가지를 패키지로 준다라는 뜻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지원 사업 이러면은 거기에 항목이 정해져 있겠죠. 근데 무슨 패키지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항목들을 지원을 해준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꾸 이제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럼 무상인가요? 네, 무상이라니까요. 대출이 아니에요. 무상. 얼마까지? 최대 2천만 원까지. 그리고 올해는 이것도 올랐어요. 이거 올랐다는 표현이 맞나? 올랐다는 표현이 맞긴 하죠. 여러분들의 부담은 확 줄었어요. 얼마나요? 50%나 부담이 줄었어요. 그리고 예, 정부에서 주는 것들은 더 늘어났다. 어, 자부담이라고요? 부담이 줄었다? 자부담이 있다고요? 네. 정부에서 여러분들한테 지원을 해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상으로 주는데 그냥 주겠어요? 이거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네. 저희가 세금으로 여러분들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면 당신도 조금 보태라. 우리가 세금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겠다라는 걸로 조금 보태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좀 이따가 공고문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드릴 건데 여러분들 그 자부담에 대해서는 절대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꼭 학교 가신 분들이 그런 소리 또 하시더라고. 자부담이 부담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자부담이 부담된다? 그러면 제가 지금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예, 희망 리턴 패키지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 사업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부담 부담된다? 그러시면 이런 쪽은 신청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음, 너무 격하게 얘기했나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주느냐? 어떻게 주느냐? 일단은 여러분들 공고를 확인해야겠죠? 예, 그래서 공고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공고를 확인하는 사이트들 한번 쭉 알려드릴게요. 제가 채팅창에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사이트에는 제가 다 같이 올려드릴게요. 자, 공고. 공고를 확인하는 부분에서는요, 여러분들 K-스타트업 이 사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24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제가 나중에 사이트 열어서 같이 한번 봐드릴게요. 공고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원받으려면 일단 신청한다. 네. 그리고 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어? 아니,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 안 쓰나요? 네. 안 써요. 여러분들 신청하실 때 사업계획서 안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청부터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무료 특강이 끝나면 여러분들 사이트 준비하시고 내일 바로 등록하세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음. 자, 공고 확인이나 어, 공고 확인을 하고 일단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매번 이거 챙기기 힘들죠.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도 힘들고, 맞죠?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사이트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그 사이트도 유료 버전인데 어떤 사이트냐면 여러분들의 기업 정보들을 입력을 쭉 하시면 실제 새로운 공고가 뜨잖아요. 그러면 매칭을 해서 알려주는 사이트를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유료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3개월 동안은 무료로 쓰실 수 있도록 3개월이면 기본적인 웬만한 지원 사업들은 다 매칭해서 지원해 보실 수 있겠죠. 그 사이트도 뒤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소상공인24 사이트로 먼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접속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상공인24 사이트 오늘 아까 제가 저녁 7시 정도에 캡처를 한번 했어요. 네, 그랬더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어때요? 현재 진행 중인 지원 사업 공고 569건, 소상공인 215건이나 있네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원하는 부분, 물론 자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 사업들도 여기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몰라서 지원을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희망 리턴 패키지 이제 6년 차 접어든 지원 사업이에요. 6년 차에 들었고요. 작년에 2차 모집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2차 모집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2차 모집 했습니다. 2차 모집 했습니다. 재작년에 2차 모집 했을까요? 작년에도 2차 했는데 재작년에는 안 했을까? 했어요. 재작년에 3차 모집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1차 모집에 제대로 다 완료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 예, 모집하고 또 추가 모집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네, 참고하시고 그래서 아셔야 된다. 아셔야 된다. 근데 올해는 제가 왜 이렇게 급하게 강의를 열었냐면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요즘 사이트가 좀 이상해. 소상공인24 사이트가 작년 초에 완전히 업그레이드 한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금 마음이 좀 아픈데 아마 이거는 접속자가 많아서 진짜 그런 거 아닐까요? 예? 오늘 접속자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뜨면서 정보가 빨리빨리 안 뜨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 사이트에 또 집중도 해주고 있다. 좋게 생각해야겠죠. 네. 자, 지금 소상공인24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지사항에 보시면, 알림에 보시면은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 재기 사업화, 재창업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번도 있어요.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그리고 경영 개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공고는 나와 있는 상태. 근데 이 공고가 어제까지 안 나왔어요. 어제까지 안 나와 있다가 오늘 다시 이제 공고가 떴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는 이제 다운로드를 다 받아가지고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수정된 파일도 전달 드리겠습니다. 수정 공고된 파일을 그대로 전달을 드릴 건데요. 이게 보니까 오늘 다시 공고가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수정 공고로 해서 올라왔어요. 아무튼, 네. 자, 이 부분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사이트에 이제 접속을 했는데요. 경영 개선 바로 제가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경영 개선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는 재창업 링크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찾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원 사업 신청에 들어가서 소진공 공고 조회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정 파일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신청하는 페이지는 또 다른 데 있어요. 왜 이렇게? 근데 물론 여기서 클릭하면 나옵니다. 상담 신청. 자, 로그인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뺄게요. 네. 자, 희망 리턴 패키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바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실제 신청 접수는 이곳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희망 리턴 패키지는 도대체 뭐뭐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폐업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원스톱 폐업 지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보통 이제 폐업하시게 되면 인테리어도 원상복구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폐업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컨설턴트 분들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신청하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도움을 받으시고 실제 금액도 지원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다 닫고요. 여기에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되어 있죠. 한마디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희망 리턴 패키지는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돌려드리는 패키지다. 라고 해서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경영 개선, 제2사업화 마감이라고 되어 있네요. 마감이라고 되어 있죠. 마감, 이거는 2025년도 마감이다라는 뜻이에요. 2026년 내일 1월 30일자로 요게 바로 바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클릭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컨설턴트 분들 전담 PM 신청하는 거 있죠? 요거 내일까지 신청하는 겁니다. 컨설턴트가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요 부분도 꼭 챙겨 보셔야겠죠. 이거는 내일까지입니다. 다른 거는 내일부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재창업 그리고 경영 개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내일 되면 모집 중으로 바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공고문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음, 자, 수정 공고. 제가 한 번만 드릴게요. 할 계속 전달 드릴 수는 없으니까. 자, 한 번만 먼저 전달을 드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네, 사이트에 들어와서 오픈 채팅방 가입하시게 되면 제가 따로 그곳에도 별도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요 파일을 열면은 전달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파일이 열려 있어서 파일을 전달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요 두 개 제가 파일을 열어서 확인을 할 건데요. 우선은 간단하게 핵심만 먼저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경영 개선과 재창업이라는 거는 목적이 달라요. 경영 개선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원 대상이 누구냐면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작년에 매출이 10% 이상 줄어든 사람, 줄어든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으로 선포된 곳 또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곳들 있잖아요. 그곳에 계시는 소상공인들은 포함이다. 그런데 뭐 지금 용산에 이태원 있었잖아요. 이태원 거기에도 그 사건 때문에 실제 용산구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용산에 사업장이 있다. 그럼 무조건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사업장이 있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분들은 매출하고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창업이라는 거는요. 일단은 폐업을 하신 분들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재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 또는 폐업을 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창업을 한 지 1년 미만이신 분들 또는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창업 경험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업종을 전환하고 싶어. 업종을 완전히 바꾸고 싶어. 근데 이분들은 어때요? 업종을 전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폐업했다가 다시 창업하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재창업에 포함시키고 그분들을 업종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 개선과 재창업에 대한 사업 목적, 대상, 조건은 조금씩은 차이가 난다. 하지만 지원해주고 하는 것들은 동일하다. 그리고 지원 신청하는 것도 동일하고 컨설턴트, 다양한 우리 전담 PM님들이 도와주는 것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정상재 대표님, 업종은 폐업할 때 업종에서 신규 창업할 때 업종이 전환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폐업을 안 하셔도 돼요. 폐업을 안 하셔도 된다. 네, 폐업을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폐업을 안 한다고 해도 뭐 그냥 사업자 등록하고 이름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업종 전환하면서 사업자 바꿔도 되잖아요. 그 뭐죠? 상호 변경하셔도 되니까. 근데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거죠. 외식업이다. 그러면 내가 일식집을 운영하다가 갑자기 중국집을 운영하고 싶다.
이러면은 안 된다고요. 그건 안 된다고. 외식업을 운영하다가 외식업에 들어가는 뭐 식품, 식자재를 유통하고 싶다. 그래서 도매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적용 가능. 그러면 인정. 아시겠죠? 조금 있다가 우리 공고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영 위기 소상공인들에 대한 뭐 이런 특별 재난 지역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좀 이따 같이 한번 보죠. 그래서 실제로 경영 개선은 현재 사업자가 있다, 매출이 줄었다, 특별 재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창업은 폐업 경험이 있고 사업자가 없는 경우 또는 1년 미만인 경우, 폐업 경험은 없고 사업자가 있는 경우. 근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지 않나요? 예. 여러분들이 나는 아닌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라고 하면 다 해당 사항 돼요. 다 해당 사항이 돼요. 다 해당 사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채팅창에 나는 경영 개선이다. 나는 재창업 쪽이다. 라는 걸 한번 찍어 보실까요? 그래서 어, 보여드리기는 하겠지만 먼저 가장 많으신 분들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그러시군요. 의외로 재창업도 생각이 많이 되시네요. 음, 이진 대표님은 2번이기는 한데 해당이 안 된다. 우리 개별 좀 면담 좀 하시죠. 1월 31일 폐업을 하려고요. 어, 굳이, 굳이. 자, 우리 이진 대표님 말씀하셨으니까. 자, 1월 31일자로 폐업을 하려고 한다. 내가 1월 달에 사업자 뭐 다른 게 없다라고 하시면 그 사업자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실질 사업 폐업은 2025년 12월 10일 날 폐업했습니다. 라고 하시면 그 날짜로 폐업으로 적용되십니다. 혹시 개인 법인 대표고 개인 사업자가 있는데 개인 사업자로 재창업 가능할까요? 아,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개인 대표 등록번호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법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업자로 따져요. 예, 재창업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음. 아니면 그 두 개, 세 개 있다 하더라도 그 한 개를 업종 전환으로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번, 2번 거의 뭐 비슷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러면 파일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고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경영 개선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경영 개선입니다. 경영 개선은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경영 위기, 이분들에게 어떻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을 연계를 할 것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공고기간 1월 27일부터 2월 27일까지 그리고 신청 기간은 1월 30일 내일 10시부터 시작. 10시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에 2월 27일까지 마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2월 27일까지 마감 안 될 것 같아요. 그까지 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까지 가지도 않아요. 특히 올해 제 생각에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 생각에는요. 부산 경남 지역, 부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다음 주 마감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 신청 마감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들도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신청 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선착순으로 진행이 된다. 예, 경영 진단이 2,500건이다. 2,500건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고요. 근데 이 접수를 받는데 접수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영 진단이 나가요. 경영 진단이 나가고 이 중에 2분의 1이 자금을 지원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건 다시 설명드릴게요. 방금 말한 거는 일단 없는 걸로, 이야기 안 한 걸로. 자, 아,
2025년 1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사람으로 그래야지 2024년 꽤 나오겠죠.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을 따지니까요. 그래서 매출 감소가 10% 이상 되신 분. 근데 여기에다가 50% 이상이라는 걸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50% 이상이 하나가 더 생겼는데 50% 이상인 경우에 전체 지원의 20%를 여기에 배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줄었다? 이분들은 특별히 더 20%를 챙기겠다라는 이야기죠. 매출 근거는 여러분들 부가세,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에서 처리가 됩니다. 이걸로 증빙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죠. 음. 자, 그 다음에 위기지역. 위기지역 같은 경우는요,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지역,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그 재난지역부터 한번 볼까요? 자, 특별재난지역. 여기에 보시면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뭐, 김제, 정읍, 나주, 혁신산업단지, 뭐 이런 데들 있죠. 여기 산업단지 소속의 사업자가 있어야 지원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특별재난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23년 7월이죠. 이거 3년 지나면은 26년 7월이니까 26년 7월 달에 만약에 2차 모집이 들어올, 신청이 접수가 되잖아요. 2차 하반기 모집이 된다. 그러면은 이 지역은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최근 3년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혹시 뭐 집중호우가 있었다든지 태풍 피해를 받았다, 농작물 피해를 받았다, 이런 지역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25년 산불 크게 났잖아요. 그렇죠? 그 산불 때문에 여기 나왔던 거 경상남도 산청, 울주, 의성, 하동, 안동, 이쪽 지역에 있는 사업장은 그냥 무조건 신청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2023년 4월, 이거 지금 4월 달에 나왔으면 이거 해당 안 되는 곳이죠. 맞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마지막, 올해가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강원도 강릉에 있는 사업장은 지금 신청 가능. 매출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 서류 먼저 나왔으니까 사전 체크리스트, 사업 신청서, 확약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요거 온라인으로 다 접수 가능.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그런데 내가 뭔가 서류를 넣어야 되느냐? 전혀 그런 거 없다. 그러면 경영 진단이 한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기술서라든지 사업 계획서를 그때 작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요거 여러분들 꼭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여기 발급 되어 있는데요. 행망 이용 동의서라는 게 있어요. 그 체크만 하면 돼요. 체크만 하면 이런 것들은 공단에서 알아서 체크해 볼게. 그래서 서류도 너무 간단합니다. 좀 이따가 서류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여러분들 이제 진단 신청을 해요. 진단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에 2,500건을 선착순으로 받아서 전국의 경영 진단 전문가들이 나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경영 진단 대표님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경영 진단을 현장 방문을 해서 이분이 어떻다 저떻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런데 저는 우리 소상공인 대표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사업계획서를 안 써도 되지만 그래도 쓰자. 왜요? 아직 한 달 남았잖아. 맞죠? 아, 여러분들 적어도 보름 정도는 남았을 거예요. 보름 이후는 돼야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한 달이라고 보면 여러분들 그 사이에 사업계획서 쓰시면 돼. 쓰시면 되고 저한테 검토 받으시면 되고. 자, 사업계획서를 쓰셨어요. 쓰시고 나면 현장 진단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이렇게 진단 사항들 체크하겠죠. 근데 그분들이 합격, 불합격을 당락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저 컨설턴트님, 제가요, 이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거 사업 계획서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안 봐주시겠어요? 여러분들 합격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경영 진단 대표님 컨설턴트가 여러분들의 전담 PM이 되는 거예요. 전담 PM이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방문을 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뭐 불편한 건 없는지 다 도와주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합격만 하면 돼. 합격만 하면 그 다음에는 다 해줘. 예, 다 알려주신다고요. 그래서 재기 진단을 받을 때도 예, 먼저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한번 검토를 받아보십시오. 자, 희망인 거 이해했습니다, 대표님. 자, 거기에다가, 어, 저는 그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대표님. 이렇게 바꾸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도 자문도 해주고도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자문 그냥 받아보세요. 너무 좋아요, 진짜. 자, 이렇게 경영 진단이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전 교육을 받아요. 근데 이게 참 교육은 뒤로 보내면 안 되나? 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입문 교육이라고 해서 1시간 수업을 한번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 예, 서류 평가 합격자 발표가 나고, 그러고 나면 발표도 하셔야 돼요. 발표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발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사업계에서 쓰신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 가서 읽으셔도 돼요. 읽으셔도 됩니다. 제가 심사평가위원으로 가면 심사평가 이렇게 5명이 딱 앉아 있거든요. 5명. 근데 어떤 지역은 3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5명이 앉아 있고, 우리 대표님 오셔가지고 물어봐요. 음, 대표님, 이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작성하셨는데 간단하게 뭐 1분 정도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하면 이야기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말 본인의 아이템인지 아닌지 때 다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래요. 그러면 매출 올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이 있으면 좋을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해서 매출 올릴 거다. 그러니까 빨리 돈 내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편안하게 얘기하십시오. 발표라고 너무 떨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너무 뜨셔가지고 대표님 잠시 쉬었다가 숨 크게 쉬시고 물 한 모금 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소상공인 대표님들한테 너무 막 몰아치진 않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발표가 나시면 2,500건 중에 1,250건에 대해서 이제 사업화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서울 강원 지역에는 주간 기관이 2군데가 있어요. 스마트 컨설팅 협회 경영지도사회가 있고요. 경기 인천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오렌지 나무 부산 부의경 같은 경우는 표준협회에서 이런 식으로 대구 경북은 세종경영연구소 그다음에 대전 충북 충남 이쪽에서는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강주, 호남, 제주는 한국생산성본부. 이게 주간 기업들이 한 번씩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간사들이 저희 주간사 막 이런 얘기했다가 저 잘리는 거 아니야? 올해는 주간사들이 잘할 거예요. 올해는 주간사들이 잘할 거예요. 왜? 작년에도 해봤으니까. 예. 작년에 처음 들어왔던 주간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잘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인천이다. 이 2군데다가 넣을 수 있냐? 아니요. 한 군데만 넣어야 돼요. 한 군데만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사업장이 서울인데요. 저 경기도 가서 사업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로 갈래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경기도로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경기도로 사업장을 이전하시고 그다음 다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업장 기준으로 주간 기간을 선택하실 수 있다. 근데 여기를 선택하나 여러분들의 마음이시죠. 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렇게, 아까 이건 쭉 다 설명을 드렸던 거니까요. 기본 교육 6시간, 그 다음에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 접수 버튼을 누른다. 이게 기본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부분이 있습니다. 전담 PM이 집행 지도, 예, 사업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정부에서는 언제 썼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맞죠? 체크를 하겠죠, 당연히. 예, 세금으로 여러분들 지원을 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예, 우리 PM들이 가셔가지고 만나서 하나씩 하나씩 도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절대 어렵지 않다. 예,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 우리 체험 멘토라고도 있어요. 체험 멘토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 마케팅에 대해서 궁금한데 나 지금 레시피가 좀 더 확대돼야 되는데 이런 거 별도로 신청하셔가지고 받으실 수도 있어요. 너무 좋죠. 이런 컨설팅 같은 경우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 자, 이제 사업화 자금인데요. 사업화 자금은 최대 얼마까지?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까지. 그리고 어, 중간 그룹 상위 30% 2천만 원, 하위 30% 1,4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중간 그룹, 예, 중간 그룹 같은 경우는 1,700만 원을 지원을 한다. 예전에는 작년까지는 얼마였냐면 2천에 1,700에 2천에 1,500에 1,0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1,400. 이건 올랐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신청 금액의 100%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신청서 쓰실 때 제발 최대 2천만 원이니까 나는 한 1,800 정도 쓰면은 나를 합격시켜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금액은 2천 쓰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대 여러분들이 2천만 원까지 확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시면 좋겠다. 음.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자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총 사업비 3천만 원에 정부 지원금 2천만 원이고 자부담이 1천만 원이에요. 작년에는요, 정부 지원금 2천만 원에 자부담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은 이 공고문을 보면 저를 만나지 않고 이 공고문을 보시는 소상공인 대표님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내가 2천만 원 있으면 내가 지금 내 사업하기 바쁜데 뭔 이런 걸 쓰고 있어? 신청 안 했었어요. 자부담 2천만 원이라는 것 때문에 신청을 안 하셨다고요. 근데 올해 어떻게 됐어요? 정부 지원금 2천인데 자부담을 1천만 원이래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2천만 원인데 이, 이 자부담에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이에요. 현금. 현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예, 내가 그냥 현금으로 돈을 넣는다라는 거죠. 이게 300만 원이래요.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600만 원이요. 2천만 원 받으려면 내가 600만 원을 통장에 넣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금액이 줄었어요. 300만 원. 300만 원 통장에 넣어놓으면 정부에서 2천만 원 통장에 만들어주고 2,300만 원 가지고 내가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 집행은 언제요? 그 다음날 바로 집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금액이 줄었다. 아니, 그러면 1,000만 원 내라고 했는데 700만 원은 뭐예요? 네, 현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현물은 뭐냐면 내가 물질적인 부분으로 대신한다. 현금을 대신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기본이 뭐가 있죠? 대표님들의 인건비 들어가야 되잖아요. 대표님들의 인건비. 지금 인건비가 올랐죠? 그래서 최저 인건비로 해서 여러분들 210만 원 잡으시면 될 거예요. 210만 원 곱하기 6개월. 그러면 1,200만 원이네? 아니, 이거 700만 원 그냥 넘어가잖아요. 맞죠? 작년에 600만 원에 1,400만 원이라고 했을 때도 200만 원 곱하기 7개월 하면 1,400만 원 그냥 끝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자, 그럼 이제 하나만 기억할게요. 정부 지원금 2천만 원 받는데 내가 300만 원 낸다. 근데 내가 1,400만 원 받았는데도 300을 내야 돼? 아니요. 이거는 비율로 따집니다. 그래서 1,400만 원을 내가 받는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2천만 원씩 받아야지. 맞죠? 1,400을 받는다라고 하면 210만 원을 입금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사업은요, 11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합격을 하고 나면 11월 15일까지.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10월 말까지 끝내셔라. 이왕이면은 8월 달에 끝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월 달에 끝내신 분들은 더 플러스 되는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합격되고. 자, 그러면은 10월 말까지 내가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300만 원 여러분들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시나요? 들어가겠죠. 마케팅도 해야 되고, 판촉물도 만들고, 웹사이트 운영비도 내야 될 거고, 만약에 아니, 그 쇼핑몰 운영하면 수수료도 내야 될 거고, 맞죠?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다 포함시킬 수 있어요. 정말요? 여기 지금 어떤 것까지 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네. 여러분들, 마케팅 비용, 판촉물, 홈페이지 제작, 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원은 충분히 많이 받으실 수 있다. 1월 30일 시작입니다. 네. 아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참여 제한, 신청자하고 내가 대표가 아니다. 그럼 신청이 안 되세요. 그리고 발표를 한다고 했죠. 발표를 할 때 대표님이 가셔서 합니다. 저희 지금 내가 아들 명의로 하고 있는데요. 그 아드님이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대표자가 직접 가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같이 갈 수는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면접장에서 밖에서 기다리세요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국세, 지방세 체납임자 안 된다. 단 이렇게 하시면은 가능하다. 맞죠? 납부 유예를 받아와야 되죠. 세무서에 가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안 되겠어요? 뭐 내가 도박이라든지 사행성 이런 업종은 안 되겠죠. 나머지 업종은 다 괜찮아요. 부동산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뭐죠? 중개 부동산 중개 사업자 괜찮아요. 부동산 다 안 된다 이거 아닙니다. 음. 납부 유예 조건이 뭐냐고요? 네, 이거는 내가 언제까지, 그러니까 지금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눠서 내겠다라고 해서 1차를 납부를 하시면은 미납에 대한 걸 유예시켜 준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매출액 감소 10% 이상 감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 재난 지역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런 것들 한번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가점 있는데요. 채무 성실 상환자, 그 다음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이게 떴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1월달 고용보험 가입하시면 되겠네. 맞죠? 네. 이러고 가점 없어도 다 합격하시던데요. 음. 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여기다가 물어보셔도 돼요. 물어보셔도 돼요. 네, 납부 이해 받으시면 이번에 지원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서는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재창업 한번 볼까요? 네, 재창업도 동일하게 내일 10시에 시작이 되고요. 재창업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폐업을 하고 나서 사업자 등록을 아직 안 했는데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분들, 그다음에 업종을 전환하시는 분들, 이때는 내가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진행을 한다. 이때 제출 서류가 신청하기 전에 변경하시는 거 아니에요? 합격하고 나서 나중에 변경하시면 돼요. 나중에라고 했으니까 지금 내가 외식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당장 때려치울 수가 없어요. 근데 6월 달에 우리 그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때 다 넘겨줄 거예요. 이러신 분도 계시잖아요. 맞죠? 그러신 분들도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도소매로 빠지셔도 되니까. 맞죠? 그때 빠지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창업도야. 폐업을 한 적이 있고 재창업을 했는데 1년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아, 이런 경우는 신청하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 기존 사업자를 먼저 폐업하고 재창업한 소상공인, 선폐업 후 재창업, 이런 분도 창업도약으로 포함이 된다. 결국은 내가 지금 폐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다 포함인 거죠. 맞죠? 업종을 변환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다. 그래서 안 되는 분이 없다니까. 합격해놓고 우리 고민해도 되지 않나요? 네, 합격하려면 일단 신청하고 고민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도 업체가 동일합니다. 똑같은 데서 하시고요. 여기가 다르죠. 맞나? 아예 모르겠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신청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 동일합니다. 전담 PM, 예, 체험 멘토 오시는 거 동일하고요. 금액들 2천만 원, 1,700, 1,400 동일합니다. 과거에는 재창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을 재창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 계획서를 써라라고도 했었거든요. 예, 그게 언제요? 2024년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예 없어졌어요. 아예 없어졌어요. 작년에도 좀 빨리 냈나?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실제 금액도 동일합니다. 금액도 동일하다. 2천에 1,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에 대응해서 여러분들이 30%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동일하니까요. 음. 자, 그러면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사이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일 되면 이게 열린다라고 했잖아요. 내일 10시 되면 열린다. 그러면 재창업 클릭 신청하실 수 있겠는데 신청하실 때는 무조건 로그인부터 하셔야겠다. 로그인 하려면 회원가입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을 하시고 내가 지금 떤 상태냐? 1번 상태냐? 2번 상태냐?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겠죠.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시는데 요거 제가 작년 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공고문 나와 있죠. 제가 공고문 링크 따로 드렸으니까 거기에서 신청하기라는 버튼이 나올 겁니다. 그때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음, 들어가시면 위에 이제 성함하고 성함이랑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나오겠죠. 진단 요거 예 하시면 여기에 음, 체크 마시면 돼요. 체크 마시고 저장 버튼 누르시면 끝.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이제 행정정보 공동 이용. 예, 요거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죠.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서류를 다 떼가지고 입력을 첨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동의 누르시면 되고요. 동의서 제출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신청 대상, 당신은 제2사업화 경영 개선이다. 또는 뭐 경영 진단이다. 이런 것들, 이렇게, 아니, 여기에 신청 대상에 경영 개선이다. 아니면 재창업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되어 있죠. 체크를 하고 들어왔을 거니까 이게 떠 있는 거를 확인을 한 번 더 하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서울 강원 지역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죠. 모집 마감이 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느냐? 안 나와요. 모집 마감이 되면 이 기간 선정할 수가 없다고요. 기간을 체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좀 서둘러야겠죠. 선착순 마감이라고 하니까. 사업자만 있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소득이 제로다. 그런 경우는 창업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대표님, 어, 매출을 만드세요. 이혜진 대표님, 작년에 매출이 낮죠? 설마 10원도 없을까? 맞죠? 이혜진 대표님. 작년 매출을 만드시고, 신고를 해 놓으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매출액 감소 자격이냐 아니면 특별 지역 지원 지역이냐 요거 체크 하시고요. 완납증명서 뭐 이런 것들 올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임시 저장 누르시면 끝. 너무 쉽지 않나요?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신청하고 기다리시면 돼요. 누가? 그 진단 PM이 올 때, 진단 전문가가 오실 때까지. 그죠? 자, 제2사업화. 제2사업화, 내가 창업 신규냐, 업종 전환이냐, 창업 도약이냐, 체크. 그리고 업체명, 사업자, 폐업일. 이건 좀 다르죠. 내가 언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폐업을 한 적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업종 전환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뜨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되십니다. 일단은 요거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폐업 경험이 없다. 그럼 이거 안 떠요.
이거 안 뜨니까 그것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내가 폐업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업종 전환을 하려고 한다. 그럼 이거 안 뜬다고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넣어야겠죠. 자, 이렇게 하면 신청서 접수 다 끝.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계획서를 써야겠죠. 맞죠?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신청서 폼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신청서로 왔어요. 자, 우리 이제 대표님들 사업 계획서를 써서 2천만 원을 받는데, 공짜로 받는데, 2천만 원 받는데 사업 계획서 몇 장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2천만 원 주면 나 사업자 이 정도는 쓰겠다. 네, 몇 장 정도 쓰시겠습니까? 에? 채팅창에 왜 아무도 말씀이 없으셔? 뭐예요? 사업 계획서 안 쓰시려고? 에? 우리 박수민 대표님 몇 장 쓰실 거예요? 몇 장 쓰면 2천만 원 주는데 몇 장까지 쓰실 거예요? 아, 쓰라는 대로 쓰실 거예요. 보통 보니까 어떤 분들은 한 장만 쓰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2천만 원 주면 100장이라도 쓴다. 20장 쓴다. 네. 아, 좋은 말씀이신데, 여러분들 진짜 3장? 두세 장만 쓰시면 돼요. 그 2천만 원 준다니까. 자, 보자고요. 자,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갑니다. 자, 우선은 자기 역량 기술서라는 게 있어요. 지원자 개인 소개. 저는 30년 동안 예, 식당을 운영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내가 뭘 했는지를 쓰면 돼. 근데 이거 지금 몇 줄이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줄이네요. 10줄만 쓰시면 돼요. 맞죠? 자, 근데 이거 폰트 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폰트 크기가 16이에요, 16. 아, 진짜 이렇게 쓰라고 해놨잖아요.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쓰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번에 왜 이 사업을 지원을 했냐면 매출이 감소되었는데 내가 뭐 홍보가 온라인은 요즘에 온라인이 홍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신청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신 거. 그래서 내가 이걸 해가지고 이만큼 그 지원을 받게 되면 매출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뭐 100만 매출이 1,000만 원이었는데 나는 1,500 이상 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면 이분은 돈 들이면은 나도 기분이 좋겠구나. 정부도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무슨 공부도 하고 있고 무슨 공부도 하고 있고 한데 역시나 혼자 하기는 쉽지가 않더라. 내가 맨날 유튜브 밤에 집에 가가지고 새벽에 2시간씩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는데 혼자는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컨설팅도 정말로 필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좋은 지원 사업을 알게 됐다. 그래서 내가 한다.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못 써줘요. 여러분들이 직접 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업 계획서 넘어와 볼게요. 그러면, 네, 요거 중요합니다. 근데 한 장만 써도 되나요? 네, 한 장만 써도 돼요. 한 장만 써도 됩니다. 2장 쓰면 안 되나요? 네. 자, 예창, 초창, 그런 거 같은 경우에 15장 이내로 써라. 16장 쓰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여기에는 그런 말 없잖아요. 2장 쓰셔도 돼요. 칸 내려가지고 쓰셔도 돼요. 근데 너무 많이 쓰지는 마세요. 제가 3장 이상은 일단은 다 읽지도 않아요. 다 읽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않는 걸로. 그리고 제가 방금 말했던 걸의 핵심 부분들은 이 굵게 색깔은 안 해도 돼요. 굵게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 컬러로 안 보거든요. 컬러로 프린트 안 해주던데. 자, 생년월일,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내가 이런 아이템으로 하고 있고, 주요 상품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다. 정말 어떤 분은 여기에서 그냥,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커피숍. 이래서 합격했어요. 진짜 이렇게 해서 합격했다니까요. 나 어디에서
이건 예를 들어서 서울 강서구 뭐 마곡동 멋진 미용실. 학교 같다니까? 어. 자, 주요 상품 이야기 갑니다. 자, 총 사업비 얼마라고요? 총 사업비 여러분들 3천만 원 쓰셔야 돼요. 3천만 원 쓰시고 국고보조금 2천만 원. 근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바꾸실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구분. 나는 여기에 뭐 인테리어 할 건데 언제까지 뭐 볼드 처리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신청 업종 현황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성의 기술 이거 쓰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 요 내용으로 써라. 맞죠? 요것도 이렇게 진짜 상세하게 해놨잖아요. 요거 쓰시면 되고, 신청 아이템. 나는요, 어떻게 생산을 할 거고,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구매해서, 이렇게 생산해서 판매할 거다. 그러면 판매 계획은 어떻게 알겠다. 마케팅 계획은 어떻게 쓰겠다. 사업장은 지금 현재 없는데, 이런 사업장으로 꾸미고 싶다. 음. 난 지금 현재 이렇게 사업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하고 싶다. 지원 후에는 매출이 오를 거고 고용도 창출할 거다. 이번에는 진짜 직원 뽑아가지고 더 키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쓰시면 돼요. 이게 지금 두 장이네, 두 장. 요거 한 장, 두 장 쓰면 끝이에요. 자, 사업비 집행, 뭐 들어가는지 봅시다. 인증평가, 나 있잖아. 특허 출연하고 싶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다른 인증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매장 모델링, 인테리어 들어갈 수 있죠. 인테리어 들어가고. 브랜드 개발은 뭐예요? 여러분들 뭐 CI, BI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가능합니다. 네, 이런 거 가능하고요. 여기에 명함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 자, 제품 개선. 지금 현재 내가 제품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좀 바꾸고 싶다. 어떤 게 있냐면 제가 했던 업종 중에 남대문에서, 남대문에서 액세서리 하시는 분 있죠? 맞죠? 그러면 액세서리를 내가 제품 개선이다. 그러면 액세서리를 새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액세서리를 디자인해야겠죠? 액세서리 해가지고 제품까지 만들어서 딱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건 샘플이에요, 샘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품 개선은 내가 신제품을 만들 수 있는 데 들어가는 샘플 정도는 다 작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마케팅 홍보. 네, 바이럴 마케팅, 블로그, 뭐, SNS. 그래 따지면 또 뭐 들어가죠? 여기에 다른 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온라인 판로. 나 이번 기회에 스마트 스토어 하고 싶어. 스마트 스토어 하고 싶어. 근데 하고도 있어. 하고도 있을 수 있죠. 네, 스마트 스토어 하고 있고. 근데 수수료가 나가네? 이 수수료를 여기 다 책정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 금액 어떻게 해요? 쭉 다 쓰시고 이게 최종 2천만 원만 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현금은 얼마였습니까? 300만 원이었죠. 300만 원 쓰시면 돼요. 여기 속에 700만 원. 700만 원 뭐였어요? 인건비. 그래서 여기에는 대표 인건비 210만 원 곱하기 뭐 7개월 1,400 넘어가는데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맞죠? 이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자부담 얼마예요? 그러면 1,000만 원. 2천. 국고 2천하고 자부담 1,000에서 여기에 3천. 어떤 분은 이렇게 쓰신다고요. 이런 거 다 빼고 나 여기에 그냥 2천 쓸래. 그리고 나서 여기 마케팅에다가 온라인 마케팅 700. 요렇게만 쓰셔도 됩니다. 요렇게만 쓰셔도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필요한 게 이거라고 하면 그리고 이 항목에 대해서 위에 사업계획서에서 녹여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하나하나 다 써가지고 여기 100만 원, 여기 50만 원, 여기 30만 원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세요. 예. 괜찮습니다. 근데 합격하고 나면 뭐라고 하느냐? 합격하고 나서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합격하고 나서도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합격하시고 나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사실은요, 저 이거 필요 없겠더라고요. 이러면 다 지우시면 돼요. 그냥 굵직굵직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집행하시기가 좀 편하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끝.
여기 집행 비목들 다 나와 있죠. 이런 것들 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참고, 유의, 집행할 때 조심해라. 요것도 꼭 읽어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쓸 때 제대로 써야지. 예를 들면, 이게 저는 제가 2024년도 거를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어, 2023년도 건가? 지금 제가 처음부터 희망 리턴 패키지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때 이게 다 끝나고 나서 그걸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어디서 하냐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가 공단이 대전에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 지역에서 두 명씩을 그 제 입으로 우수 컨설턴트 막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그런 사람을 두 명씩을 뽑아가지고 대전에서 그 2박 3일 제가 거기에 아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그 밥도 주고 아침 점심 다 줘요. 밥도 주고 거기에서 전국에 뭐 2,400개면 전국에 2,400개를 제가 세 명이 한 팀으로 해서 그 서류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이 한 200개씩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막 구분해가지고 그때 세 개, 네 개, 12명의 심사위원들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가가지고 한 분 한 분 봐요. 그래서 이분은 정상적으로 됐다 안 됐다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거든요. 그런데 뭐 사실 아시잖아요. 제대로 진행만 하면 완료돼가지고 회수를 하겠다 뭐 이런 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저희들끼리도 이런 건 있죠. 세 명 중에 두 명만 오케이 하면 그냥 패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하나는 X를 둬야 되지 않을까요? 세 명 중에 한 명은 아니라고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전 얘기니까요.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 없어요, 대표님. 자, 이런 거죠. 홈페이지 제작이라고 했는데 견적을 6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때는 이제 600만 원이 현금 자부담이니까 600에 넣었는데 업체한테 600을 다 줬어. 그래서 증빙까지 다 끝났어. 회계 증빙 끝. 근데 이제 우리가 딱 봤을 때, 그래, 홈페이지는 뭐지? 이래 홈페이지 들어가 보거든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도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 1년 동안 유지해야 된다. 도메인도 1년 이상이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하시고 도메인 하시려면 아예 2년짜리 도메인으로 그냥 받아버리세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네이버에 모두 홈페이지로 만들어 놨네? 이걸 600을 받는다고?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그런 거죠. 이 물증은 됐는데, 심증은 가는 거지. 맞죠? 물증은 패스한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심하자. 아니, 조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지. 대표님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 모두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600을 받은 그 업체가 잘못된 거지. 맞죠? 예. 자, 이렇게 해서 확인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유의하시면 되고요. 음,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건 그냥 후딱 넘어갈 거예요. 자, 이 자기 역량 기술서 이렇게 쭉 씁니다. 저는 이 40년 이상 인테리어를 했고 시공을 했고 쭉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넘어갔고요. 재창업 이제 따로 썼습니다. 네, 주관경 집수리하고 방진업 사업을 하신대요. 이때는 4천만 원에 2천, 2천. 그래서 2천을 받으시고요. 자, 이렇게 쓰십니다. 우리 고객은 이런 고객이고요. 내가 레이저 각인 시장에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각인기를 좀 사야겠어. 그리고 마케팅 좀 해야겠어. 이런 생산. 이게 1차 버전이라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시고 계획서 쓰시고 인테리어 공간 변두리 지역에서 비용이 절감되고 있고 뭐 이렇게 쓰셨어요. 네. 그리고 인테리어 얼마, 방진 부자재 얼마, 블로그, SNS 400만 원에서 2천 이렇게 해서 마케팅 자재 600, 예, 1,400, 4천 끝. 심플하지 않습니까? 실제 이렇게 하셔서 2천 받으셨어요. 예. 자,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사업계획서 뭐 요즘 사업계획서 쓰는 방법들 워낙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맞죠? 정부 지원 사업도 있고, 어,
심사위원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주셔라. 너무 빡빡하게 글을 쓰시면 저희 다 읽지도 않는다. 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사실은 그래도 심사위원들은 이게 지금 몇 장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템 보고 내용만 딱 봐도 이런 부분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경북 쪽에 어디에 가서 그걸 하는데 서류 평가에서 제가 뭘 보냐면 서류 평가 발표 평가 마찬가지예요. 뭘 봤냐면 이걸 보죠. 이분이 이번에 지원을 받아서 올해도 사업이 조금 올라가고 내년에도 올라가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요. 그때 그 항목 점수가 10점인가 20점인가 그래 됐거든요. 근데 저는 그 항목을 좀 많이 높이 봤어요. 아, 그래서 이분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쉽고 명확하게 그다음에 뭐 경쟁사 차별점 이런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이 뭐 사업계에서 전반적인 부분인데 우리는 여기까지도 안 들어가도 된다. 하지만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은 갖추고 있으셔야 된다. 음. 특히나 예비 창업, 초기 창업 패키지 할 때는 더더욱 그렇겠죠. 네, 희망 리턴 패키지는 조금은 더 편하시다. 우리 소상공인 대표님들을 위주로 하니까요. 희망 리턴 패키지가 참 좋은 게 올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좀 받으시잖아요. 내년에 이거 연계된 대출 지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책 자금이라는 거와 지원 자금이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정책 자금은 대출이고요. 지원 자금은 무상이에요. 그런데 희망 리턴 패키지로 해서 내가 사업을 이렇게 영위하고 있고 이렇게 지원도 받았다. 근데 앞으로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정책 자금은 이자가 정말 저리잖아요. 맞죠? 국가나 기관에서 그 이자를 보존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희망 리턴 패키지를 받으시고 대출로 연계되는 지원 사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대출로도 연결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8천에서 1억인가? 그건 그냥 대출해 주는 것 같아요. 저리 이자로 2%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설명들을 쭉 다 드렸는데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계에서 쓰기가 어려우신가요? 2026년 재기사업화 작업 여러분들 사업계획서도 지금부터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자, 오늘 무료 특강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들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어때요? 들어보니까 일단 내일 신청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신청하시고 차근차근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내일 10시에 신청 접수하는 게 우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인 출판 가능하다니까요. 1인 출판도 가능하십니다. 네. 작년에 받았던 한 분 같은 경우는요, 그런 걸로 받았어요. 그 교육 쪽이었는데 교구였거든요. 예, 교구제 있잖아요. 교구제. 그런데 이 교구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도서를 출판하겠다까지 해서 책까지 연결을 해서 진행하셨어요. 음. 1인 출판도 관계없다. 신청 접수할 때 사업계에서도 같이 쓰는 건 아니죠? 네, 같이 쓰는 게 아니에요. 일단 신청 접수부터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신 거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녹화본이랑 이거 오늘 지금 강의했던 녹화본, 그 다음에 관련된 정보 파일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디에요? 네, 여기 오픈 채팅방에 다 올려드릴 거니까, 어, 제가 새벽에 올려드릴게요. 새벽에 올려드릴게요. 한번 올려드리고 내일 새벽에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예, 그러면 늦게 들어오셨다 뭐 이런 말씀 안 하시겠죠? 아니면 제가 그냥 공지사항에다가 하나 넣어놓어도 되겠다, 맞죠? 자, 이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이 맨날 이런 말을 하죠. 아니,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돼요?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돼요? 예. 1인 출판 신규는 예창패로 도전 가능할까요? 도전 가능하시죠? 네, 신규로 어떤 아이템으로 진행하느냐? 이거 가능합니다. 홈피 제작, 컴퓨터 구입. 우리 박한평 대표님, 컴퓨터 구입은 안 돼요. 컴퓨터 구입은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건 안 돼요. 내가 물건을 구입을 했죠. 그런데 내일 당근에다가
당근에다가 판다고 올릴 수 있는 제품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당근에 판매를 할 수 있으면 안 된다. 예전에는 냉장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 세워주는, 세우는 에어컨 있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벽에 붙이는 시스템 에어컨 있죠. 야, 이거는 떼가지고 못 팔잖아.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인정해줬어요. 작년부터는 이것도 인정 안 해줬어요. 아, 그것도 떼가지고 판다라고 인정 안 했어. 음. 자, 요거 제가 지금 합격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 봤습니다. 2026년 모든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들을 나누는 멤버십 단톡방을 하나 운영을 할 거거든요. 여기에는 공고가 뜨면 공고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사업계획서 교육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맞춤 컨설팅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공고문 드리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맞죠? 그래서 2026년 동안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합격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창 지원 시에 같은 업종 변경으로 3년 경과시 지원, 이거는 예창 지원 아, 예창 패키지 지금 아직 공고가 안 떴어요. 예창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창 같은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창업으로 인정 안 하는 경우를 놔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에 예창, 초창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늘처럼 긴급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나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보를 꾸려드렸고요. 자, 그러면 합격 프로젝트에 들어오면 진짜 합격할 수 있나요? 네, 최대한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겠죠. 맞죠? 네, 여러분들 합격을 하는 가장 기본은 뭐라고 했죠, 제가? 처음 말씀드렸는데 합격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은 공고를 봐야 된다. 그런데 공고를 보는 걸 놓치신다고요. 그래서 공고 보는 거를 톡방을 통해서 그냥 떠먹여 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청 접수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접수했는지 안 했는지 멱살 잡고 예, 맨날 물어볼 테니까 그러면 귀찮아서라도 신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예, 그리고 할 수 있도록 방안도 같이 한번 의논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정말 돈 빌려가지고 경영하고 하면 안 되겠죠. 맞죠? 예. 근데 돈 빌려서 하는 경영보다는 여러분들 지금 정부 지원 받을 수 있을 때,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정부 지원도 한번 받아보십시오. 와, 이런 게 다 있었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습니다. 꼭 신청하시고요. 창업, 그리고 나서 내가 폐업을 했다? 와, 그거 진짜 마음 아프잖아요. 근데 폐업을 하시면 또 재창업을 하십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취업이 있고 창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취업을 안 하면 창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려서 창업을 한다? 그러면 생계형 창업이 되고 막 막 이래 쫓기는 그런 부분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재창업을 하더라도 예, 적어도 6개월, 1년 이상은 여러분들이 그 사업에 재창업을 준비를 하는 교육도 받고 컨설팅도 받고 그렇게 가셔야겠죠.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으로 창업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합격 프로젝트 간단하게 소개 한번 드릴게요. 간단하게 진짜 소개 한번 드릴 건데요. 합격 프로젝트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멤버십 정보 제공한다고 했죠.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계획서 작성 실시간 중교육 또는 VOD로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녹화본으로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실시간으로 같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 관련된 지원 사업이 있으면 그 톡방 안에서만 따로 강의를 개설을 해서 먼저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톡방 전체로 해서 또 진행도 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각종
이거 2026년 거 정부 지원 공고문을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지원사 사업계에서 작성 요령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여기 접속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기가 비코닉이라는 사이트예요. 비코닉이라는 사이트고요. 여기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시는데요. 회원가입을 하실 때 여기 지금 추천인이 있을 거예요. 추천인 부분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윤재의 EYJ03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EYJ03이라고 쓰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번 주에 3개월 유료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시면 일주일인가? 보름인가? 아마 유로로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3개월로 다 바꿔드릴게요. 그래서 비콘이 꼭 가입을 하셔서 여기 전체 공고도 한번 보시고 이 공고에 따라서 각각 사업화 공고, R&D 공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나한테 맞는 거. 이게 유로가 되면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이게 1년에 99,000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입을 딱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정보를 쭉 넣어놓고 매칭 사업을 딱 누르시게 되면 현재 매칭률이 몇 프로고 합격률이 몇 프로 정도 나온다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벤처기업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든지, 다른 뭐 이노비전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든지, 그다음에 특허를 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 점수가 올라간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그거를 옆에 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관련 전문가와 매칭을 시켜줘요. 전문가와 매칭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그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문가, 네. 전문가, 여기는 그러한 멘토링을 해주는 전문가 회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은 여기 일반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네, 추천인에다가 EYJ03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네, 그냥 어윤재라고 써도 될 거예요. EYJ 기억이 안 난다. 어윤재 03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전부 다 3개월 무료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자, 여기 프로젝트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1년 유료 구독권으로 적용을 해드릴 건데요. 요거 제가 지금 오늘만 얼리버드 할인가로 해서 19만 원으로 서비스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상품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합격 프로젝트 두 번째, 여기는 개별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할 거예요. 개별 맞춤으로 1대1 컨설팅을 할 거고요. 이때는 원하시면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같이 줌으로 해서라도 1대1로 진행을 할 거고, 이때 1대1 진행을 통해 가지고 희망 리턴 패키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또는 2년, 3년 정부 지원 사업을 앞으로 어떤 것들을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들은 지금 나의 업종은 이걸 받고 이걸 신청하고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받으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 프로젝트 2는 오늘만 해서 49만 원으로 잡아놨고요. 제가 카드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 체크만 해놓으세요. 오늘 카드 결제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제가 클릭을 해보면 2025년도에 이거 120만 원으로 진행했던 거거든요. 그냥 내용은 조금 다르죠. 내용은 조금 다른데, 이렇게 지금 제가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안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예창이나 초창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강한 소상공인이라는 부분이 있죠. 지금 예창 초창이 아니라 저는 지금 강한 소상공인 쪽도 정말로 여러분들 푸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관련된 뭐 도약 패키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여기는 1과 2의 서비스가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개별 맞춤형 밀착 컨설팅을 해드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계획서라든지 사업 전략, 사업 진행 방향, 뭐 이런 것들 면접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이제 협업이라든지 팀원 뭐 이런 거 구성 부분도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현재 저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 박사, 공학 박사 이상의 전문 컨설턴트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미팅을 하고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하나하나 도와주는 그런 컨셉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네. 현금카드 동일한데요. 오늘 그냥 현금으로 140만 원 잡아놨습니다. 이것도 클릭하신 분이 있었을지 몰라서 클릭을 해봤는데, 네.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지금 결제하시면 안 돼요. 와, 최대 60개월 특별금리 할부?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자, 요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체크만 해 놓으십시오. 그다음 카드 결제는 제가 따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상담 신청 받고 싶다. 사실은 제가 내일부터 진짜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시간이 됐거든요. 그래도 상담 받고 싶다. 물론 제가 여기서 10분 전화 통화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10분은 아니겠죠. 그래도 일단은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되면 현금 2만 원으로 해서 정말로 내가 진짜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예, 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금액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금액으로 해서 네, 상담 신청 진행 받을 거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이름, 연락처, 이메일 남겨주시고 요거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카드는 아직 결제하지 않는 걸로. 자, 이렇게 체크하시고 나는 이런 니즈가 있다. 난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도 입력을 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내일부터 전화 한 번씩 다 드리면서 통화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프로젝트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우리 이교갑 대표님 가입을 하셨군요. 15일 맞네요. 네, 15일 동안 여러분들 매칭해서 서비스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우리 이교갑 대표님 신청하셨으니까 제가 3개월로 바꿔드릴게요. 3개월이면 여러분들 예창, 초창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하실 수 있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런 것들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뭐 자금이라든지 인증이라든지 벤처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보다도 그쪽 파트에 더 뛰어나신 우리 대표님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지금부터는 Q&A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대박 선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대박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활용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활용을 하셔야 진짜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활용들 꼭 해주시고, 활용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일 희망 리턴 패키지 신청한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오늘 신청하시는 분들의 지역이 오늘 신청하시는 분들의 지역이 있잖아요. 지역이 어디시냐에 따라서 제가 내일, 내일 지역, 내일, 내일 제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어떤 지역을 담당할 건지. 그래서 전담 PM 같은 경우도 실제 이제 지역을 정할 수도 있거든요. 재창업자는 폐업했던 지역에서 다시 신청해야 되나요? 네, 제 대표님, 재창업자는 폐업했던 지역에서 다시 신청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표님이 신청하고 싶은 곳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우리 오늘은 우리 컨설턴트 대표님들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관련 질문이 별로 없으신가 보다. 그렇죠? 우리 소상공인 대표님들 중에서 따로 없으실까요? 자, 어, 사무실이나 사업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사업장이 없으셔도 됩니다.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내가 경영 개선 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 재택으로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업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무실 새로 만들어서 직원도 뽑고 이렇게 확장하고 싶다. 라는 것들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경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서 사무실을 없애고 내가 2년을 했는데 그래도 역시나 혼자는 힘들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자를 만들어서
이게 사업장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싶다. 거기에 비용이 들어간다. 지원을 해달라라고 하시면 되겠죠. 대표님 지역은 내일 신청하시나요? 어느 지역인지 어디서 근데 대표님 관계없어요. 제 전국의 전담 PM들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전담 PM을 다 안다라는 게 아니고, 전국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지역별로 다 계세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 신청했는데, 우리 멤버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 멤버들은 저 충청도 신청했는데, 혹시 어떤 분한테 받으면 좋은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제가 추천을 해드릴 수는 있죠. 음. 그러면 그분이 경영 진단을 나올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예. 그러면, 예.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일단은 요거 프로젝트 링크 한번 더 올려드릴게요. 자, 정부 지원 탑5, 네, 이거는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5개 항목 정리해봤거든요. 희망 리턴 패키지 재기 사업화, 경영 개선하고 재창업 파트, 그리고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이 있습니다.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왜 그 키오스크나 서빙 로봇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필요하신 것들 여러분들 챙겨보실 수도 있고요. 아까 그 도서 출판 뭐 이런 쪽에서는 그런 것도 했었어요. 전자칠판. 전자칠판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거 했었고, 미용실 같은 경우는 스마트 미러, 그 다음에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인바디 쪽 관련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체크해가지고 고객의 데이터로 빅데이터로 연결을 해서 막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도 있었고요. 빅데이터로 연계한다라는 거는 빅데이터 사업도 진행하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돼서 진행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받으시면 좋고요. 요즘은 강한 소상공인이 예창 초창보다 금액이 올라가고 있어요. 작년에 예창 어땠어요? 금액 잘라졌잖아요. 일단 먼저 2천 주고,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한테 또 4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강한 소상공인도 예전 예창 초창처럼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한 소상공인 진행하면서 그 멘토링으로 합격하신 분들 있죠. 합격하신 분들 멘토링으로 마케팅 멘토링을 했었는데 행사도 어마어마하게 해요. 전국에서 오셔가지고 행사 빵빵하게 열어주고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팔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가고 좋죠. 네. 자, 강한 소상공인 있었고요. 소상공인 온라인 팔로 지원. 여러분들 그 판판, 판판, 판판대로. 까지 판판 이렇게만 하니까 판판대로라는 것도 있거든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거고 전국에 그거를 해주는 뭐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것들 다 지원해 주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팔로 지원 사업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제품을 만들었는데 패키지 포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지원 사업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지원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특허 지원이 들어가고 이렇게도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 보면은 거의 뭐 한 1,000만 원 정도, 600에서 1,000만 원짜리의 지원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강한 소상공인은 1억까지 가는 거고요. 그래서 소공인 팔로 개척이라고 해서 소공인은 소상공인, 상업 쪽, 공업 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공인은 제조업 분야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조업은 우리가 대출을 받아도 그냥 우리 지원을 뭐 한다라고 해도 소상인은 5천만 원이면은 소공인은 5억도 주고 하잖아요. 진짜 거의 한 10배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소공인은 제조업 기반으로 되어 있고 전국에 소공인 특화 지원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활동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소공인 쪽으로도 여러분들 좀 많이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도 지금 올해는 화장품 쪽으로 제조를 할 고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 사업도 같이 저도 이제 알아보는 건데 사실은 이제 화장품을 했을 때도 제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안 되는 게 더 많지만. 그래서 제조로
할 수 있으면 제조 쪽으로 잡고 진행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제조가 되면은 또 여기에 또 수반되는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 사업들도 많이 챙겨 보셨으면 좋겠다. 예. 꼭 많이 챙겨 보셔서 합격들도 하시고 올해는 제가 어떤 분한테 저 어떤 분이 그날 어, 몇 개 정도 신청하셨어요? 했더니 100개 이상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진짜 그래서 얼마 받았어요? 그러니까 10몇 억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것도 또 굉장히 많아요. 이거 받고 저것도 받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복이 안 된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중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다 신청하세요. 다 신청하시고, 이거는 너 옛날에 이거 합격했으니까 중복이라서 안 돼.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 포기할 건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어떤 거, 우선순위는 뭐죠? 돈 많이 주는 것부터 신청을 하는 거지. 맞나요?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두 번째 합격하고 협약하기 전에 결정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한참 시작되는 단계거든요. 1월, 2월, 3월. 그때까지 신청하고 합격 나고 그 다음 판단하면 되니까 지금 내가 와 이거 두 개 합격하면 안 되니까 이건 신청 안 해야겠다. 그러지는 마시자라는 거. 빅데이터 분석 기사 자격이 있는데 소상공인 컨설팅 진출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요즘에 빅데이터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소상공인, 아니, 컨설턴트 모집이라는 거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검색을 한 다음에 쭉 나오면은 거기에서 여러분 활동들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픈톡방 하나 더 소개해 드릴까요? 잠깐만요. 자, 여기 그로스 캠퍼스라고 있습니다. 그로스 캠퍼스라고 있고요. 그로스 캠퍼스. 그로스 캠퍼스라고 해서 지금 1085명, 1085명이 계시네요. 네, 1085명이 계시고, 제가 여기에 지금, 링크도 한번 올려드렸죠. 네, 네, 지금 접속들 하고 계시는데, 자, 여기에 링크 한번 올려드렸는데, 지금 여기에는 다양한 웹세미나라든지 정부 지원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특별히 알려드립니다. 네, 그로스 캠퍼스 신청하실 분들은 접속하셔가지고, 여기서도 매주 월요일 날 사업자를 위한, 그래서 그로스 캠퍼스는 사업자를 위한 정보들이 많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3분의 1? 네, 3분의 1은 컨설턴트가 되고 싶은 분, 강사님들이 계시고요. 3분의 2 정도는 소상공인 대표님들이다.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많이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대문 벨트쟁이 대표님. 오, 네. 희망 리턴 패키지 서울 강원 수행 기간 한국 경영 지도사회 꼭 네,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는 우리 이제 전남 PM 대표님들이 그 다들 이제 경영 지도사 분들이시죠. 여기 지금 크로스 캠퍼스 안에도 굉장히 많이 계시죠. 오늘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네, 서울 지역은 한국 경영 기술 지도사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도 경영 지도사에서 그 다이어리 잘 쓰고 있습니다. 플래너.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제가 추천, 탑 10, 탑, 탑 1은 당연히 이제 끝이었는데, 다시 탑 1. 탑 1은 당연히 희망 리턴 패키지. 왜? 내일부터 바로 신청이니까. 네, 내일 바로 신청이니까요. 그래서 내일을 꼭 신청하셔가지고 아마 이제 서울도 그렇고요. 지금 한 2주 정도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2주 정도면. 그리고 2차 모집도 있을 겁니다. 2차 모집은 1차 다 합격하고 이분들 하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 내가 진짜 도저히 이 사업을 영위를 못하겠다. 그러면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포기를 하시면 그분들의 예산을 모아서 2차에 다시 합니다.
예, 그래서 2차 같은 경우는 경쟁도 너무 치열하죠. 예. 왜냐하면 그때 하신 분들 외에 또 들으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다 들어오시니까 2차 때는 경쟁이 치열하십니다. 그래서 1차 때 꼭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지원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10시 54분이네요. 10시 55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제가 1분 동안 더 기다려 볼게요. 음. 직장이 있으면 안 되는가요? 아니요, 직장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직장에서 창업을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은 차이가 좀 있겠죠. 근데 직장이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음. 나는 직장이 있는데 창업 지원하겠다. 뭐,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음.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만 가능한가요? 약간 증가한 경우는요. 약간 증가했다. 대표님, 어떡해요? 많이 증가하셔야지. 왜 약간만 증가해요? 이게 참, 내가 작년에 됐으면 좀 조정 좀 하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도 드렸을 건데.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있을 수도 있겠죠. 재창업 파트로, 재창업 파트로 업종 전환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내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바꿔서 진행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음. PM 자격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일이 마감인데. 박사님 대표님, PM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뭘 또 고민을 해. 그 가면 공지사항이 있거든요. 그 클릭하시고 자격 기준도 여러 개 있어요. 자격 기준도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학력으로 박사, 석사 이상, 근데 그래도 컨설팅 경력은 있어야 되거든요. 뭐 5건 이상. 이 정도면은 석사, 박사면은 5건 이상. 그 다음에 내가 그거는 되는데 어, 경력은 많다. 그러면 그때 뭐 한 경력 그렇게 따지면 이제 경력이 몇 건이 더 있어야 되겠죠. 뭐 20건 이상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음. 자격 충분히 되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 예. 근데 자기가 항목이 많아. 항목이 많아요. 그래서 떤 분은 나 진짜 이거 진짜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대표님 올해는 안 되니까 내년에 하셔라. 근데 그분은 2025년에 하셨어요. 예, 근데 그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지. 근데 그 전에 어떻게 됐냐면 거기에 보면 대학 강의, 대학 강사, 교수 이런 것도 있거든요. 빨리 모든 대학교에다가 다 강의한다고 빨리 접수해라고. 그렇게 해서 능력을 만들어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컨설턴트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맞죠? 그래서 지금 내일 모레 마감이 한 네다섯 개 있는 것 같은데? 네다섯 개 있는 것 같아요. 많아. 그러니까 빨리 다 신청해야 돼. 그것도. 다 찾으셔가지고. 희망 인턴 패키지 재창업 자금과 제도전 특별 자금 동시에 지원 가능한가요? 이 제도전 특별 자금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볼게요. 이런 거 진짜 좀 이쁘게 좀 해주면 좋을 건데. 오늘은 상태적 준비하고 있다. 이걸로. 대표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새 출발 기금 이거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면 제도전 특별 자금이라는 게 이게 지원이 아니고 대출이라고 하면은 동시에 지원은 가능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제도전 특별 자금이 그쪽 제도전 도약 패키지 뭐 이런 거하고 연계된 걸 말씀을 하시는 거면 다른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정책 자금 대출 파트랑 지원 자금 파트랑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계 없습니다. 동시에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정책이랑 지원이면. 요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화면을 보여주세요. 나왔어요. 요거를 보시면은 새출발 기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채무조정, 약정 체결을 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좀 더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별도로 빼놓은 거니까 이렇게 연계 지원으로도 가능하시죠. 근데 이분들은 어차피 가산점을 가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분들만 또 특별히 또 따로 빼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자, 아직 접수 예정입니다라고 떠 있죠. 내일 11시 되면, 10시가 되면 여기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회원가입부터 하시면 되겠죠. 네, 제 강의를 끊고 나면은 여러분들, 네, 바로 회원가입부터 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하시고, 그리고 아까 그 사이트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네, 비코니 사이트 꼭 가입하시고요. 활용들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전에 강의한 시간에 질문만 4시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네, 링크 다시 올려주세요. 비코니 링크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빨리 올려드린 거죠? 음. 자, 네, 오늘 녹화본하고 자료는 이곳에도 올려드릴 겁니다. 오픈 채팅방. 네. 벌써 정말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네. 오픈 채팅방에 여기다가 다시 한번 쭉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그래도 급하게 여러분들 만들었는데 좀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급하게 만들었는데도 그래도 한 80 몇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또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오셨던 분들은 아마 다 가입하시고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에게 널리 널리 알려주시는 컨설턴트 대표님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유부터 풀고요. 종료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DKFL 이렇게 하면 읽기가 힘들어서. 배운 무자. 오, 그렇죠. 많이 배우시고, 많이 또 알려주시고. 배우면 남주자. 맞죠? 우면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걸 대표님, 비코님 잘 활용해 주시고요. 제가 종료 안 하면 계속 인사하시겠죠? 제가 종료할게요. 안녕.